46. 형식은 석점이나 지나서야 잠이 들어 아침 9시가 되도록 잤다. 형식은 몹시 몸과 정신이 피곤하여 반쯤 잠이 들고도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노파는 벌써 조반을 차려놓고 4~5차나 형식의 방을 엿보았다. 형식이가 두루마기를 입은 채로 자리도 안 펴고 자는 것을 보고 노파는 웬일인고 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어제 저녁 형식이가 늦게 잔 줄을 알므로 깨우려고도 아니하고 모처럼 만들어 놓은 장찌개가 식는 것을 근심하였다. 이때 신우선이가 택배밥 모자를 제쳐 쓰고 단장을 두르며 오더니 노파를 보고 평안하시오, 이 선생이 있소 하고 쾌활한 데다 점잖게 묻는다. 노파는 신우선을 잘 안다. 그리고 시원한 남자라고 형식을 대하여 비평한 일이 있었다. 노파는 웃고 마주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돌아오셔서 새벽이 되도록 앉아 무슨 생각을 하시더니 아직도 주무십니다 그려. 저렇게 조번이 다 식는데 하고 장찌개를 생각한다. 노파가 만드는 장찌개는 그다지 맛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파는 자기가 된장찌개를 제일 잘 만드는 줄로 자신하고 또 형식에게도 그렇게 자랑을 하였다. 형식은 그 된장찌개에서 흔히 구더기를 골랐다. 그러나 노파의 명예심과 정성을 깨뜨리기가 미안하여 참 좋소 하였다. 그러나 참 맛나오 하여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노파는 이 참 좋소로 만족하였다. 한번 신우선이가 형식으로 더불어 저녁을 같이 먹을 때에도 노파의 자랑하는 된장찌개가 있었다. 그때 마침 국달한 구더기가 신우선의 눈에 띄어 신우선은 그 험구로 노파의 된장찌개가 극히 좋지 못함을 비웃었다. 곁에 있던 형식이가 황망하게 우선의 입을 막았으나 우선은 일부러 빙긋빙긋 웃어가며 소리를 높여 노파의 된장찌개 만드는 솜씨에 졸렬함을 공격하였다. 그때 노파는 건넌방 툇마루에서 분한 모양으로 담배를 빨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구려 하고 젊었을 때에는 잘 만들었었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 후로부터 노파는 우선을 쾌활한 남자라고 칭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을 보면 여전히 친절하게 하였다. 대개 더 자기의 된장찌개를 공격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선은 형식에게 이 말을 들었으므로 요사인 된장찌개에 구더기가 없소 하고는 형식의 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여보게 일어나게 일어나 이게 무슨 잠이란 말인가 하였다. 형식은 어렴풋이 우선과 노파의 회화를 들으면서도 아주 잠을 깨지 못하였다. 우선의 큰 목소리에 눈을 부비며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둥그런 자명종을 본다. 우선은 시계는 보아 무엇하게? 10점일세 10점이여. 자 어서 세수하고 옷 입게. 조밥 먹고. 시계는 9점이었다. 형식은 우선이가 어서 옷 입고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어제 저녁 생각을 하고 영체의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우선의 낯빛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줄을 깨닫고 또 그 일이 영체의 일인 줄도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제 저녁 자기 혼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하던 일을 생각하였다. 형식은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어서 세수를 하고 조반을 먹어. 제가 할 걱정을 내가 하는데 하고 책상 곁에 가서 영문책을 빼어들고 조이스 독본 3권 정도의 영어로 한자 두자 뜯어본다. 형식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우선의 낯빛을 보고 말하는 양을 보매 대체의 영체에게 관한 일이었니 하면서 입소를 들고 수건을 들고 나간다. 우선은 형식의 세수하러 나가는 양을 보고 너도 걱정이로구나 하였다. 우선은 형식의 인격이 의뢰의 영체를 아내로 삼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체로 아내를 삼으면 형식의 머릿속에 청량사일이 늘 남아있어 형식을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형식을 괴롭게 하고 아니하게 함은 자기의 손에 있다 하였다. 대개의 영체가 처녀요 아님을 아는 이는 김현수와 배명식과 자기의 3인이 있을 따름이다. 우선은 이 비밀을 가지고 오래 두고 형식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그도 아니하면 자기가 영체를 얼리다가 가만히 떨어진 분풀이를 어디다 하리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선의 악의에서 나옴이 아니다. 어디까지든지 인생을 장난으로 알려 하는 우선의 한 희롱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은 우선과 같이 세상을 장난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형식은 어디까지든지 인생을 엄숙하게 보려 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럭저럭 한 세상을 유쾌하게 웃고 지나면 그만이로되 형식은 인생에서 무슨 뜻을 캐어내려 하고 세상을 위하여 힘있는 데까지는 무슨 공헌을 하고야 말려 한다. 그러므로 형식에게는 인생의 어떠한 작은 현상이나 세상의 어떠한 작은 사건이라도 모두 엄숙하게 연구할 제목이요. 결코 우선과 같이 웃고 지내어 보내지 못한다. 우선은 이러한 형식을 일컬어 아직도 탈속을 못하였다 하고 형식은 우선을 일컬어 세상에 무해무익한 사람이라 한다. 그렇다고 우선은 세상의 문명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대하여 전혀 무관하냐 하면 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선도 아무쪼록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는 한다. 다만 그는 형식과 같이 열렬하게 세상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는 열정이 없음이니 형식의 말을 빌리건댄 우선은 개인 중심의 중국식 교육을 받은 자요. 형식 자기는 사회 중심의 힐합식 교육을 받은 자다. 바꾸어 말하면 우선은 한문의 교육을 받은 자요. 형식은 영문이나 동문의 교육을 받은 자다. 형식은 두어 번 입소를 왔다 갔다 하고 얼른 세수를 하고 들어와 거울을 보고 머리를 가른다. 우선은 까닭도 없이 이 머리 가르는 것을 미워하여 형식을 보면 매양 머리를 깎으라 하고 이따금 무슨 전제로 그리한 결론을 하는지 머리를 가르는 자는 무기력한 자라 한다. 우선은 무슨 일이여? 응? 무슨 일이여? 하고 된장찌개에 구더기를 골라가며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형식에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방 안에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왔다 갔다 거닐다가 형식이가 분주히 밥상을 물리기를 기다려 형식을 끌고 나간다. 노파는 밥상을 치우면서 같이 나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밥상을 마루에 갖다 놓고 허리를 피며 무슨 일이 있는고 한다. 47. 우선은 형식에 기뻐할 것을 상상하고 마치 누구를 전에 못 보던 좋은 구경터에 데리고 가는 모양으로 형식을 데리고 다방골 개월향의 집을 찾았다. 형식도 종각 모퉁이를 돌아설 때부터 우선이가 자기를 영채의 집으로 끌고 가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우선이가 자기를 이리로 끌고 올 때에는 또 우선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건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줄도 생각하였고 또 그 좋은 일이라 함은 아마 영채의 몸을 구원하는 일인 줄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벌써 늦었다 하였다. 벌써 영채는 처녀가 아니다 하였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영채와 선영이가 하얀 옷을 입으면서 웃고 각각 한편 손을 내어밀며 제 손을 잡아주셔요. 네. 하다가 영채의 몸이 문득 변하던 것도 생각하였다. 더구나 영채의 얼굴이 귀신같이 무섭게 되고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의 몸에 뿌리던 것을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문 밖에 다다랐다. 우선은 형식을 보고 씩 웃으며 이 개월향이라는 장명등도 오늘까지 일색으려 하였다. 그리고 단장으로 그 장명등을 서너 번 때리며 오늘 저녁에도 누가 개월향을 찾아서 놀러 올 테지. 왔다가 개월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꼴이 장관이겠네. 하고 한 번 더 단장으로 깨어져라 하고 장명등 지붕을 때리고 껄껄 웃는다. 장명등은 아픈 듯이 찌국찌국 소리를 내며 우쭐우쭐 춤을 춘다. 형식은 깨어지면 어찌나 하고 속으로 생각할 뿐이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였다. 우선은 형식의 얼굴에 기쁜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얼만큼 낙심한 듯이 침을 떼고 크게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다. 행랑에서 어멈이 어린애에게 젖을 먹였는지 옷을 지키며 나와 나리 오십시오. 이리 오너라는 무엇이에요. 그저 들어가시지 한다. 형식은 많이 다녔구나 하였다.
그리고 우선이도 영체의 정절을 깨뜨린 한 사람인가 하였으나 곧 작소하였다. 우선은 단장으로 어멈을 때리는 모양을 하면서 아직도 영감이라고 하니 부르고 날이라고 불러 하고 넓적한 앞니를 보이며 껄껄 웃으면서 아씨 계시나 하고 묻는다. 아씨께서 오늘 아침차로 평양을 내려가셨어요. 우선은 놀랐다. 형식도 놀랐다. 더구나 우선은 아주 낙담한 듯이 고개를 흔들며 왜? 무슨 일로? 모르겠어요. 제가 압니까? 어제 저녁 11점이 친 다음에야 들어오시더니만 한참이나 울음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는 잠이 들어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식전에 마님께서 구르마를 불러오라 하셔요. 그래 아씨께서 어느 연회를 가시는가? 연회라면 퍽도 이르다. 아마 노들 선유가 있는 게다 했지요. 했더니 9점 반차로 아씨께서 평양에 가신다고요. 하고 어멈은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 형식은 쑥배기는 아니로다 하고 놀라면서도 그 어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멈의 얼굴에는 의심하는 빛이 있다. 형식은 평양은 무엇하러 갔는가 하였다. 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방으로 들어가려는 어멈에게 우선이가 말소리를 낮추어 아침에 누가 오든 않았던가? 아무도 아니왔어요. 하고 두어 집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저 대가씨가 목욕같이 가자고 오셨더군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울지 마라 하고 어린애의 엉덩이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형식은 저렇게 우리를 대하여서는 얌전하게 말하던 사람이 들어가 어린애를 대하여서는 저렇게 함부로 깐다 하였다. 우선은 단장으로 땅에 무슨 글자를 쓰더니 형식더러 아무려나 들어가 보세 그려. 노파에게 물어보면 알 터이지 하고 대패밥 모자를 벗어들고 앞서서 들어간다. 그러나 우선의 말소리에는 아까 쾌활하던 빛이 없다. 형식도 뒤를 따랐다. 형식은 어제 저녁 이마당에 서서 그 노파에게 멸시당하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형식은 이만큼 오늘은 냉정하였다. 도리어 우선이가 지금은 형식보다 더 애가 탄다. 방에는 사람이 없고 마루에 노파의 이른바 못생긴 영감장이가 무슨 이야기 책을 보다 말고 목침을 베고 코를 곤다. 우선은 이 영감장이를 잘 알았다. 이 영감장이는 평양 외성의 어떤 부자의 자제로서 시 잘 짓고 소리 잘하고 3, 4년 전에는 평양 성내에 모르는 이 없는 모입장이었다. 그러나 11여 년 방탕한 생활에 여간 재산은 다 털어없이 하고 속담의 상말로 남은 것이 못 하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일찍 자기의 무릎에 앉히고 어허둥둥 하던 이 노파의 집에 식객인지 남편인지 모르는 손이 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노파와 가다가다 다투기도 하고 혹 심히 성이 나면 괘씸한 년 하고 호령도 하더니 2, 3년 내로 그도 못하고 사흘에 한 번씩 노파에게 나가 되져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만 껄껄 웃으며 죄 되나니라 할 따름이요 반항할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파는 대개는 영감장이를 친절하게 대접을 하였다. 그리고 더욱 기특한 것은 밤에 잘 때에는 반드시 노파가 자기의 손으로 자리를 깔고 이 영감장이를 아랫목에 누이더라. 우선은 서슴지 않고 구두를 신은 대로 마루에 올라서서 단장으로 마루를 울리며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게 여보 여보 하였다. 형식은 어제 저녁에 섰던 모양으로 서서 어제 저녁에 보던 모양으로 영채의 방을 보았다.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 있구나 하였다. 그러나 어제 저녁 모양으로 마음이 번민하지는 아니하였다. 48. 우선은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구두와 단장으로 한꺼번에 마루를 쾅쾅 울리며 성난 듯이 더욱 소리를 높여 여보 노파 하였다. 노파 하고 우선에 부르는 소리가 우스워 형식은 씩 웃었다. 이윽고 마당 한 모퉁이에서 노파가 아따 신주 사시구려.
남 뒷간에 가 있는데 웬 야단을 하시오 하고 치마 꼬름을 굳혀매면서 들어온다. 오다가 형식을 익히 본다. 어제 저녁에 와서 월양씨 있소 하던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면 그가 신주사의 심부름꾼이던가 하였다. 형식도 내가 나를 멸시하였구나 하였다. 노파는 형식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듯이 마루에 올라서며 아주 친근한 모양으로 우선에게 어떻게 일찍 오셨구려 하고는 발로 영감장이를 툭툭 차며 부르짖는 목소리로 여보 일어나소 손님 오셨소 하고 그렇게 눕고 싶거든 땅속에나 들어가지 하고 발로 영감장이의 목침을 탁 찬다. 목침은 곁에 놓인 소설책을 던지고 저편으로 땡땡구르르 굴러가서 벽을 때리고 우뚝 선다. 영감장이는 센 터럭이 몇 올이 아니 되는 맨송맨송한 머리를 마루에 부딪히고 벌떡 일어나며 그게 무슨 버르장이란 말인고 하고 우선은 본체도 아니하고 일어나 자기의 방으로 들어간다. 형식은 그 영감장이를 보고 자기의 죽은 조부를 생각하였다. 원래 부자던 자기의 조부도 전례하던 세간을 다 팔아 없애고 아들 형제는 모두 죽고 손자인 자기는 일본에 가 있고 조그만 오막살이에 일찍 기생이었던 형식의 서조모에게 천대받던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자기의 조부는 저 영감장이보다는 고상하던 사람이라 하였다. 우선이가 급한 듯이 그런데 아씨가 평양을 가셨어요 하는 것은 대답도 아니하고 노파는 먼저 영채의 방에 들어가 우선을 보고 이리 들어오시구려 집 무너지겠소 한다. 우선은 이리 들어오게 그려 하고 유심한 웃음으로 형식을 부르고 자기도 구두를 벗고 방으로 들어간다. 형식은 한 걸음 방을 향하여 나가다가 그 자기의 함롱과 아롱아롱한 자루에 넣은 가야금과 아래목에 걸린 분홍 모기장을 보고 갑자기 불쾌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구두를 벗으려다 말고 웃으며 나는 여기 걸터 앉겠네 하고 마루에 걸터 앉는다. 우선은 들어오게 그려 오늘부터는 자네가 이 방 주인이니 하고 일어나 형식의 팔을 당긴다. 형식은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된다. 우선은 아직도 어린애로다 하고 형식의 팔을 끈다. 노파는 우선이가 형식을 친구로 대우하는 양을 보고 한 번 놀라고 또 오늘부터는 자네가 주인일세 하는 것을 보고 두 번 놀래어 눈이 둥그레졌다. 워낙 능란한 솜씨라 선웃음을 치며 일어나 딸이 들어오십시오. 나는 누구신 줄도 모르고 어제 저녁에는 실례하였습니다. 너무 검소하게 차리셨으니까 한다. 형식은 부끄럽고 가슴이 설레는 중에도 지금은 내가 누구신지 아느냐 하면서 권하는 대로 방에 들어갔다. 들어가 앉으며 노파의 시선을 피하듯이 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모기장의 주름이 어제와 같으니 영채가 어제 저녁에는 모기장을 아니치고 잤구나 하였다. 그리고 영채가 저 벽에 기대어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였던가 하매 자연히 마음에 슬픔이 생겼다. 형식의 눈은 모기장으로서 문 달린 벽으로 돌았다. 형식은 흠칫하였다. 그 벽에는 찢어진 치마가 걸렸다. 형식의 머릿속에는 청량리 광경이 빙그르 돈다. 그 치마 앞자락에는 피가 묻었다. 형식은 남모르게 떨리는 숨소리를 죽이고 입술을 꼭 물었다. 그리고 나도 영채 모양으로 입술을 무는가 하고 차마 더 보지 못하여 찢어진 치마에서 눈을 돌렸다. 동대문 오는 전차 속에서 영채가 치마에 찢어진 것을 감추는 양을 보고 계집이란 이러한 때에도 인사를 차린다 하던 생각이 난다. 바로 치마 밑에 피 묻은 명주 수건 조각이 형식의 눈에 들었으나 형식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지금껏 형식의 냉정하던 가슴에는 차차 뜨거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 평양을 갔을까 하는 생각이 무슨 무서운 뜻을 품은 듯이 형식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형식은 어서 우선이가 노파에게 영채가 평양에 간 이유를 물었으면 하였다. 우선은 담배를 피워 물더니 대관절 아씨는 어디 갔소? 한다.
월양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영채씨라고 부르면 노파가 못 알아들을 듯하여 둥그스름하게 아씨라 합니다. 노파는 우선이가 장난으로 그러는 줄을 알므로 웃지도 아니한다. 평양에 잠깐 다녀온다고 오늘 식전에 벼락같이 떠났어요. 오랫동안 성묘를 못하였으니 잠깐 아버님 산소에나 다녀온다고요 한다. 노파는 이 두 사람이 어제 저녁 사건을 모르려니 하였다. 그리고 아마 우선이가 저 친구를 데리고 놀러온 것이려니 하였다. 저 새로운 친구도 아마 월양의 이름을 듣고 한번 만나볼 양으로 어제 저녁에 왔다가 헛길이 되고 아마 자기의 초라한 모양을 보고 월양을 내어놓지 아니하는가 보아서 오늘은 월양과 친한 우선을 데리고 온 것이려니 하였다. 그리고 저러한 주제에 기생 오입은 다 무엇인고 하였다. 영채가 평양에 성묘하러 갔단 말을 듣고 형식은 감옥에서 죽었다는 박 선생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박 선생의 얼굴을 다 상상하기도 전에 영채가 성묘하러 갔다는 말이 성묘란 말이 말할 수 없는 무서움을 가지고 형식의 가슴을 누른다. 형식은 불의에 성묘?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에 우선과 노파는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의 눈에는 분명히 놀람과 무서움의 빛이 보이었다. 노파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간다.